2020년 대한민국 국방백서가 발간됐는데 거기 국방백서에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로 낮춰서 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제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 왜요? 설명해 줄게. 그게 틀린 말이에요? 설명해 줄게.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먼저 그랬단 말이야. 최근에. 한국을 뭐 동맹국이나 이런 동반자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했어. 한국이 똑같이 대응한 건데 일본 애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은 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를 그렇게 발간하니까 화를 내. 이 새끼들은 내가 보기에 국민의 지모와 똑같아요. 그렇게 화를 내는 그 일본 정치 세력의 주류로 잡혀 있는 그 극우 세력들, 그 히데요시류로 시작되는 그 옛날에 그 조선을 지배했던 그 관념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던 환자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외교는 1대1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렇게 살짝 쳤으면 나도 살짝 치는 게 티포테 그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거는 걔들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역 전쟁하고 뭐 무기만 안 들어듯이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전쟁 일으킨 게 누굽니까? 지소미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머릿속에 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스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라고 연설을 한 적이 있어 최근에. 동반자, 혈맹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한국이 야 니들 이웃 국가야? 라고 표현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건 이상한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 학교 폭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맨날 때리고 못 살게 굴었던 애를 딱 이렇게 목을 딱 끼고 너 나랑 제일 친하지. 지금까지 이게 일본이 한국에 했던 행태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는 등치가 더 커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이 새끼 팔 치워봐. 근데 멱살을 딱 잡으니까 지금 맥을 못 트는 상황이거든요. 싸움 좀 해봤다니까. 학교 다닐 때 면도칼 씹어본 적 있어요. 작은 걸로. 그래 보여요 지금.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너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너 한 대 칠 수 있으니까 좀 거리를 유지해봐. 일단 이웃 국가로 있어봐. 했더니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더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일 무역 전쟁이었잖아. 네. 그 무역 전쟁을 한국 망하게 하겠다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도 위안부 할머니들 판결 나오고 하니까 절대 안 받아주잖아요. 사법부의 영역을 행정부에 막 와서 요구를 하는 거야. 강제징용도 마찬가지고. 네. 그 짓거리하고 최근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독도 관련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땅이라고 막 공식 문서에 걸치고 그래 놓고 한국이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고 화를 내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조수진 같은 거예요. 지가 했던 거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상황 자체가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롭게 뭐 창업하는 회사들도 없고 이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 화이팅 해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령화는 초고령화 상태로 넘어가고 있고 여러 복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나 규모가 일본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앞에 미래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적인 땡깡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사과하게 될 겁니다. 예.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사과하고 배상해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일본의 국채 비율이 250%쯤 되잖아요. 예. 일본은 사실상 망한 나라에 가깝습니다. 너무 과하죠. 일본의 경제를 어떻게 유지시켰냐면 빚을 내서 계속해서 경제를 유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나갔지. 그렇다 보니까 1년 예산의 25% 4분의 1은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예산이 그만큼 그런 식으로. 실질 뭐 국민소득 뭐 GNI 같은 경우는 일본을 앞섰다는 어떤 통계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살려주는 전략이 하나 있죠. 한일 해저터널이. 그럼 부산을 죽이는 전략이지, 그거는.
근데 거기에 약간 좀 뇌피셜 이상하게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일 해저 터널이 한국에도 이롭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 틀렸습니다. 뭐냐. 일본을 섬국가가 아니라 대립국가로 만들어지는 일본한테는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예. 물론 한국에도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요거를 이제 막 다른 뇌피셜로 뭐 경유하는 곳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 같은 걸 펴는데 일본이 얻는 이득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일본이 얻는 이득을 통해서 한국이 그만큼의 이득을 얻는다면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생이라고 하는 거. 윈윈. 근데 일본이 훨씬 망해가는 국가인데 얘네들이 얻는 이득이 훨씬 많은 거를 반성도 하지 않는 침략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세력들한테 그 이득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주장 자체가 매국노 같은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휴게소가 터미널보다 더 커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훌륭하다. 이유가 끝내주 노회찬급이야 아주. 나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터미널은 일본 땅이고 예, 예. 휴게소는 부산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휴게소가 훨씬 더 크고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모든 것을 지으면은 휴게소가 자꾸 터미널이 더 크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프랑스하고 영국 연결을 하는 그 영국 해저 터널 있잖아요. 그 해저 터널 생기기 전에 프랑스 깔레라는 도시에서 그 배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해저 터널 생기고 나서 그 도시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종착역인 영국의 그 도착지는 흥하고. 맞아. 이런 측면이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트럼프는 막 거기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본만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일본을 엄청 욕했던 기억들 아시죠?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한일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최고 이득 보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이 한국한테 잘해. 야, 한국 잘 살게 됐고 우리나라보다 더 힘 세졌다. 군사력만 봤을 때 얘들이 자위대지만 군사비 증강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끌어올린 게 군사력 5위예요. 한국이 6위란 말이야. 이제는 남북한 잡치면 일본이 이겨요. 우리가 강점 당하던 그런 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져. 철길 연결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봐. 일본이 얻는 이득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타이밍에 네. 가덕도 공항에 얹고 가덕도 받고 뭐 해저터널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은 아젠다로서도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당장 해저터널이 공론화 된다고 해도 그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십수년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부산 시민들 입장은 어떤 거냐면 가덕도는 확실히 해야 해요. 거기다 대놓고 왜 그 있잖아요. KTX가 낮으니까 대구에 계시는 분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을 서울로 다녀요. 쇼핑하러 서울로 온다고. 네. 그 함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건 지금 뭐 일본은 이제 이웃 국가가 됐고 뭐 언론들이 뭐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았더라. 2020년에도 지금 2020년 국방부에서 오늘 이번에 보는 거니까 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걸로 공격을 합니다.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적이라고 못한다고. 적이 아니잖아요. 적이 아닌 걸 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 이상한 겁니까? 아니 그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평화적인 그 제도를 정착시키자라고 이야기했으면 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뭔 쌉소리예요. 보람님, 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현재로서는 어떤 국가입니까? 저는 그 이웃 국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그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많이 늘었어. 왜냐면 이웃 국가도 굉장히 가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거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 경제 아까 뭐 부채로 늘려오고 또 가마우지 경제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흑자를 보고 네. 했던 것들이 자기들이 패착을 놨잖아요. 그래놓고 스스로 죽는 수를 더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살고는 있지만 굉장히 그 나라를 자국민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경제를 생각해가지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랑 해저터널을 할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아마 돈도 적게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남북한 철도를 먼저 뚫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거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쳐들어온 게 명분은 정명가도였단 말이야. 예.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다 이거 있단 말이야. 사실은 대륙 진출의 야욕을 드러낸 거거든. 섬나라다 보니까 맨날 지진이 일어나고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유럽 대륙에 대한 이 집착은 정말 정신병 수준이에요. 메이지 유신 때 정말 그 기형적인 끝판왕을 볼 수가 있는데 메이지 유신 때 황실의 제도는 프랑스 걸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법은 독일에서 가지고 오고 의회는 영국에서 가지고 오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다시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구가 맞아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이거 진짜 이상한 나라라니까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일본이 최근에 자기네 땅 독도라고 막 주장하면서 프라임도 얼마 전에 독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 국가가 이웃 국가라고 써준 거는 대단히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좀 모질해도 우리가 같이 그렇지. 모자라도 그냥 같이 데리고 가겠다는 거지. 이런 거죠. 모자란 아시아의 동네 동생 네. 뭐 이런 거잖아 네. 지금. 덩치 큰 동생 뭐 이런 불만도 거죠. 되게 많다 이 새끼들 정말. 네. 에이씨.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